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빅균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높임 표현을 얘기했고요. 지금 이제 바로 이어서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동, 사동은 1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개념만 정확하게 잘 설정을 해 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은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좀 제일 당황해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피동과 사동이니까 내용을 한번 잘 보고 그 특징적인 요소들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이제 피동부터 나오는데, 자, 피동은, 자, 말 그대로 피동의 뜻은 뭐냐면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행위를 당하는 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개념을 적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가 어떤 대상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당하게 되는 것, 자, 그것을 우리는 피동이라고 얘기한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피동은 주어가 당하는 걸 말하는데, 그 피동법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기 나와 있는 짧은 피동법인 파생적 피동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긴 피동법인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피동에 파생적 피동, 긴 피동에 통사적 피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피동문으로 바꿔주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파생적 피동은 뭐냐? 우리가 파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접사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파생어 배웠잖아요. 파생어도 어근에 접사가 붙는 게 파생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파생 이렇게 나오면 접사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파생적 피동도 마찬가지로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피동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동 접사는 뭐냐? 능동사의 어간에 이 능동이라고 하는 건 피동과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근데 능동을 중요하진 않아요. 피동이 다른 대상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당하는 거라면 능동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자, 능동사 어간에 피동전미사 외우셔야 됩니다. 이희리기가 붙는 거예요. 이희리가 붙는 거. 여기 예들이 나왔죠. 쌓다가 쌓이다, 맺다가 맺히다, 들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듣다가 들리다, 앉다가 안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잡다. 이게 능동사다. 잡다. 스스로 알아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잡았어요. 근데 당하는 건 뭐죠? 그렇죠. 잡히다 해가지고, 요렇게. 접사를 붙여준 거죠. 어간 뒤에 접사를 붙여가지고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술성을 가진 일부 명사에 피동전미사 되다를 붙여준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제 명사, 사용이라든가 형성과 같은 어떤 서술성을 지닌 명사에 되다를 붙여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파생적 피동에는 요 접사를 붙여준다. 이희리기라든가 뭐뭐 되다라고 하는 접사를 붙여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통사적 피동 해가지고 긴 피동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뭐 아어지다, 뭐뭐게 되다라고 하는 보조용언의 표현을 붙이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 늦추다 같은 경우에 늦춰쥐다, 그쵸? 알다에 알게 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어지다라든가 뭐뭐게 되다의 형태들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책을 읽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요게, 짧은 피동 표현, 파생적 피동 표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읽다, 철수가 책을 읽다. 자, 근데 책이 철수에 의해 읽히다 해가지고, 자, 요렇게 히를 붙여주면, 이거는 파생적 피동 표현, 짧은 피동 표현. 그 다음에 요 긴 피동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억지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읽어지다. 아어지다를 붙여야 되는가.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읽혀지다 이러면 안 돼요. 왜? 자, 이걸 풀었으면 읽히어지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히 해가지고 피동 표현 한번 들어갔고,
어지다가 또 한 번 들어갔죠. 그럼 이렇게 피동 표현이 이렇게 두 번 들어간 것을 우리 이중피동이라 해서 잘못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피동은 보통은 이중피동 좀 이따가 나올 건데 피동 접사와 아까 나왔던 피동 접사 이히 리 기가 있었죠. 여기에 뭐뭐 자 지다를 같이 쓰게 되면 그게 이중피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다시 자 이렇게 피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란 얘기예요. 짧은 피동과 긴 피동,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인데 파생적 피동은 접사, 이히, 리, 기라든가 서술성을 갖는 명사에 뭐뭐 되다를 붙인다. 그리고 통사적 피동, 긴 피동은 보조 용언 표현, 뭐뭐 지다라든가 뭐뭐게 되다를 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통사적 피동과 파생적 피동 표현을 같이 쓰게 되면 이중 피동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문법적으로 안 맞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피동문 대기해가지고 피동문을 만들 때 어떤 특성들이 나오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파생적 피동문, 피동 접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능동문에 주어, 목적어, 능동사 이렇게 있던 것이 피동으로 바뀌면서 이 원래 능동문의 주어는 뭐가 된다? 그렇죠.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그리고 능동사는 피동사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경찰이 주어, 도둑을 목적어, 잡았다, 능동사. 근데 바뀐 걸 보시면은 도둑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뭘로 바뀌었죠? 도둑이라고 하는 주어로 바뀌었고, 경찰이라고 하는 주어가 경찰에게라고 하는 부사어로 바뀌었죠. 잡았다가 잡히었다 해서 히라고 하는 접사가 들어가서 피동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새로 문법 요소가 새로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문법 요소들의 관계가 달라진 거죠. 문장 성분이나 관계가 달라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뭔가 새롭게 아예 들어간 요소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자 통사적 피동은 뭐뭐 지다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능동문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능동사 이게 이제 피동문 같은 경우에 뭐 똑같아요, 여러분. 목적어는 주어가 됐고, 주어는 부사어가 됐다. 그리고 뭐뭐 의해가 붙었고, 그 다음에 뭐뭐 어간에 어지다가 붙었다. 그래서 그에 의해 밝혀졌다. 그래서 크게 통사적 피동문과 파생적 피동문은 문법 요소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것도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여러분. 밝혀지다는 이중피동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밝혀지다. 그럼 얘는, 선생님, 얘도 밝히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피동이고 어지다도 피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여러분, 요 히라고 하는 것은 피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 피동은 아니라 얘는 사동 접사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사동의 의미를 갖는 사동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그럼 뭐뭐게 하다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동 접사.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동에다가 어지다는 피동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중 피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실수로 많이 틀리는 거니까 얘는 이중 피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얘는 사동이고, 어지다는 피동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알려지다, 이게 있어요. 알려지다. 이것도 이중 피동 아닙니다, 여러분. 알리어지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알리다는 알게 하다는 뜻이잖아요. 알리다는 알다, 알리다. 그럼 이건 사동 접사에 해당이 되고 어지다는 피동에 해당이니까 얘는 이중 피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뒷부분에 사동을 배울 거니까 그거랑 같이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외웁시다, 여러분. 밝혀지다나 알려지다는 이중 피동이 아니다. 학교에서 함정으로 많이 내는 문장 단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이중피동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잘못된 피동에서 이중피동과 피동 표현의 중복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짧은 피동 표현과 긴 피동 표현을 같이 쓰게 되면 이중피동이 된다. 짧은 피동 표현은 보통은 이히, 리, 기라고 하는 접사겠죠. 그리고 긴 피동은 지다를 같이 쓰게 되면 이중피동이 된다. 여기 보면 이번 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이어지다 이렇게 되니까 자, 이도 접사고
이 피동 접사고 어지다도 피동 표현이니까 이중 피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짧은 피동 표현과 긴 피동 표현을 같이 쓰게 되면 이중 피동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중 피동인가 아닌가 이게 좀 헷갈릴 때 하나를 떼버려 보세요.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말이 되면 이중 피동이 되었었구나 이렇게 이중 피동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피동 표현에 중복해서 동사의 어간 되에다가 어지다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피동 표현에 중복이 된 게 되어지다 했을 때 되다의 어지다. 되다도 피동 표현, 어지다도 피동 표현이니까 이게 이중 피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피동 표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사동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아까 피동은 피해자, 주어가 당한다. 사동은 뭐다?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시키는 겁니다. 주어가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동과 피동이 헷갈릴 때는 먼저 뭐부터 찾아라? 주어부터 찾으셔야 돼요. 주어부터 찾아서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당하는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시키는지를 보셔야 돼요. 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막 시켜서 그 대상이 막 움직여야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용하게 하거나 다른 대상에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작용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사동 표현도 마찬가지로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이 있는데, 파생은 접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럼 파생적 사동은 당연히 사동 접사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더 많이 들어갔죠? 주동사 어간에 사동 접사 이희리기 우구추인데, 요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요 이희리기는 피동 접사이기도 했죠. 그래서 피동과 사동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주동사 어간에 사동접미사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서술성을 가진 일부 명사에 시키다가 붙일 수 있다. 사동접미사 시키다가 붙일 수 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잡히다, 입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잡히다로 문장을 만들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그럼 도둑이 경찰에게 잡힘을 당한 거니까 얘는 여기서 히는 피동접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피동의 의미인 피동접사다. 근데 입히다 같은 경우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다. 그러면 엄마라고 하는 주어가 어떤 행위를 당한 게 아니라 엄마가 다른 대상에게 아이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시키거나 만든 거다. 그럼 요거는 뭐죠? 그렇죠. 사동접사다.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지만 하나는 피동이고 하나는 사동이다. 헷갈리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희리기 우구추가 사동 접사로도 쓰이고 피동 접사로도 똑같은 형태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셔라.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수지는 감쪽같이 친구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그럼 속은 게 누구죠? 수지가 속은 게 아니라 친구들이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친구들이 당한 거다. 그러니까 대상에게 하여금, 그러니까 주어가 대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도록 만들었다. 어떻게 되도록 했다. 그런 것들이 다 사동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혔다.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도록 했다. 그죠? 다른 대상에게, 주어인 엄마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했다. 그게 다 사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경찰이 차를 정지시켰다. 그럼 차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정지하도록 만들었다.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떻게 하도록 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사동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기서도 뭐 집합이라든가 항복이라든가 2번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문에. 그럼 집합을 누가 하고 항복은 누가 하고 2번은 누가 하는가? 당연히 주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상이 해야 될 경우에 그건 사동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통사적 사동 표현으로 가죠. 자, 통사적 사동문 해가지고 주동사 어간에 뭐뭐게 하다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먹게 하다, 자게 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는 뭐 먹이다, 뭐 재우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먹이다, 재우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도 사동이 되고 아니면 먹게 하다, 자게 하다 해서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사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뭐게 하다 표현을 쓸 수 있으면 뭐뭐게 하다, 뭐뭐게 만들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으면 보통은 사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 자, 여기 보시면 사동사 이렇게 그러니까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변형되는 경우, 그러니까 자동사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뀌는 경우에서 나오는데, 자, 이렇게
새로운 주어가 나와야 돼요. 아예 원래 문장에 없던 새로운 주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음이 녹는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얼음을 녹인다 해서 새로운 주어가 나와야 되고 기존의 주어는 목적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타동사 주동문에서 사동사로 바뀌는 거.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죠. 여기 보면 그가 책을 읽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사동으로 만들면 내가 그에게 책을 읽혔다 해가지고 원래 있던 그는 부사어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단지 새로운 주어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동문 대기, 사동문을 만들 때는 원래 없던 새로운 주어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주어가 목적어가 되거나 주어가 부사어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주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별하는 방법.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있는데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 이제 헷갈릴 수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피동과 사동전미사의 형태가 겹치는 건 이, 히, 리, 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접사가 붙었을 때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에는 우선 안 써 있지만 첫 번째는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주어를 찾아서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를 찾아가지고 주어가 어떤 행위를 당하는지, 작용을 당하는지, 주어가 다른 대상한테 뭔가를 시키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하면 피동, 주어가 다른 대상한테 어떤 작용이 되도록 시키면 사동이다. 그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신발끈이 풀렸다. 사동입니까? 피동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발끈이 풀렸다. 그러면 신발끈이 풀렸다? 끈이 풀림을 어떤 뭔가 힘에 의해서 풀림을 당한 거네. 주어가 끈이니까. 아, 그러면 피동이겠구나. 자, 빌딩 사이로 영희가 보였다. 그럼 주어는 뭐죠? 빌딩 사이로 영희가 보였다 할 때 영희가가 주어구나. 영희가 본 게 아니라 다른 대상에서 보임을 당한 거구나. 아, 그럼 피동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연을 날렸다. 그럼 아버지라고 하는 주어가 날렸다. 아, 그럼 아버지가 난 게 아니라 연을 날게끔 만들었네. 연을 날게 했네. 아, 그럼 사동이겠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태풍에 의해 건물이 파괴되었다. 이건 어떻죠? 파괴되다. 건물이 파괴되었다. 자, 이건 뭡니까? 건물이 당한 거잖아요. 그건 피동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를 찾아서 의미를 보셔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사동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뭐뭐게 하다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서술어를 뭐뭐게 하다의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그게 사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수지가 보였다 했을 때 무대에서 수지가 보게 하였다. 문장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게 하다로 바꿀 수 없으면 피동이구나. 내가 그에게 앨범을 보였다. 내가 그에게 앨범을 보게 했다. 아, 그럼 여기서 보이다라고 하는 건 사동이구나. 왜? 뭐뭐게 하다의 표현이 되니까 사동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 자, 내가 성규에게 안겼다. 자, 형이 수지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여기 보면 내가 성규에게 안겼다. 이거 완전한 문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형이 수지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그러니까 사동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 사동과 피동이 헷갈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하는 건데요. 목적어의 유무만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피동도 목적어를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주어를 찾아서 주어가 당하는 의미인지 다른 대상한테 어떻게 시키거나 다른 대상이 작용하게 하는 의미인지를 봐라. 주어가 당하면 피동이고 주어가 다른 대상한테 어떤 작용을 하도록 하면 사동이다. 동사를 뭐뭐게 하다의 형태로 바꿔봐라. 동사를 뭐뭐게 하다의 형태로 바꿔도 가능하면 사동, 가능하지 않으면 피동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어를 확인해라.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 없으면 피동일 가능성이 높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꼭.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지운 다음에. 이게 영상이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지 않겠죠? 참 슬픕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의할 거. 피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도 있다. 수지가 철수에게 손을 잡혔다. 그렇죠? 손목을 잡혔다. 이건 피동인데 목적어가 있죠.
불량배들에게 돈을 뜯겼다. 뜯김을 당한 거잖아요. 철수가 불량배들에게 돈을 뜯겼다. 근데 이것도 목조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목적어 유무만으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의미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셔야 된다. 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동사동 문제는 문장을 되게 자주 보셔야 되고 그 사례를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례라든가 문장 유형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니까 잘 그런 것들 사례들 적용해 보시고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타 문법 요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